엄마, 아빠가 위독하대요. 가야 하지 않아요? 왜 가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진아야, 엄마는 7년 동안 매일 죽는 것처럼 살았어. 유령처럼. 그때 아빠는 한 번이라도 엄마 봤니? 말 한마디라도 했니? 안 했죠. 그럼 됐어. 이미 우리 인사는 7년 전에 끝났어. 엄마,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김옥분으로.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 올해 68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7년째입니다. 아침 7시.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 영철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철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 식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철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7년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만 탓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영철은 그날 이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아예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침대에 누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입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제 집에서요. 아침을 먹고 영철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흘리는 눈물이었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 어떤 말도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8살. 저녁에 딸 진아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진아야. 아빠는요? 영철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왜 참아요? 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진아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슬픈 눈빛. 이게 저였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7년 동안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6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철이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영철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침묵이 좋으시면 혼자 사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살 거예요. 짐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제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때로 가장 작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이혼 1개월 뒤, 저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단칸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4개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옥분인의 한정식. 제 이름이 박힌 첫 간판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뭐 파세요? 한정식이요. 7,000원이에요. 그럼 하나 주세요. 처음 받은 손님이었습니다.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 갈치조림, 나물 3가지. 할머니가 한 숟갈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 집밥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소문을 내셨습니다. 저기 음식 맛있어. 가격도 싸고.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 10명, 20명, 30명. 3개월 뒤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 뒤, 옆 가게까지 빌렸어요. 테이블을 10개로 늘렸습니다. 1년 뒤, 2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옥분 씨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어느 날, 딸 진아가 식당에 왔습니다. 엄마 대박 났네요.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영철은 어떻게 지낼까요? 혼자서 밥은 먹나요? 빨래는 하나요?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박 실장을 불렀어요. 제 가게 매니저였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님. 전 남편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사는지.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박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이영철 씨 집에 거의 안 계시더군요. 그럼 어디 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오피스텔? 네. 그리고 박 실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철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최혜숙이라는 사람입니다. 48세, 48세,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언제부터 만났어요? 조사 결과 8년 전부터입니다. 8년. 7년 동안 침묵한 것보다 1년 더 전이었습니다. 그럼, 네. 사장님께 침묵하기 시작한 게 이 여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박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재산 이동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7년간 이영철 씨 명의 통장에서 총 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3억? 네. 모두 최혜숙 씨 계좌로 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침묵한 건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대화하면 실수할까봐 눈물이 흘렀어요. 7년.
저는 7년 동안 남편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매일 반성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침묵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바람 피우는 걸 숨기는 연기였던 겁니다.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실장을 다시 불렀어요. 실장님, 영철이 남은 재산 전부 조사해 주세요. 왜요? 빼앗을 거예요. 전부 다.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7년 동안 저를 유령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요. 2주 동안 조사했습니다. 영철의 재산 목록이 나왔어요. 아파트 한 채, 주식 5천만 원, 예금 2억, 총 5억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나머지는 이미 최혜숙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한숨이 나왔습니다. 40년 모은 재산을 여자에게 다 줬던 겁니다. 실장님, 계획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최혜숙이란 여자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혜숙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돈 많은 노인들을 노리는, 이미 3명한테 돈을 받아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 이 여자 위험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용하죠. 예. 이 여자를 통해 영철한테 복수할 거예요.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복수가요. 가장 달콤한 복수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때 완성됩니다. 1년 뒤, 저는 이제 5개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건물도 샀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운이 좋았죠?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웃었습니다. 69살에 찾은 제2의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본점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죠. 옥분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실장님, 저분 좀 응접실로. 박 실장이 영철을 안내했습니다. 응접실. 영철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숙이한테 다 당했어. 돈 전부. 그래서요? 갈 데가 없어. 제발 도와줘.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박 실장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영철에게 건넸어요. 영철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혜숙이가 사기꾼이었어. 몰랐어요? 몰랐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한심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20살 어린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니요. 재산 전부 가져갔어. 아파트도 예금도 주식도.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응. 왜요? 7년 동안 입도 안 열던 사람이.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요? 지금 농담하세요? 진심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너한테 말 안 한 것,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해숙이 만난 것, 계속하세요. 돈 쓴 것,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 실장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뭘로 아십니까?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눈빛만 봐도 알죠. 영철은 울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철 씨. 응. 정말 반성해요? 그럼. 정말이야. 그럼 제 별장에 가요.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별장? 네. 제가 산 곳이에요. 바닷가에. 영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역시 돈이 많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옥분아. 천만에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저희는 별장으로 갔습니다. 동해안 외딴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집이야? 네. 1년 전에 샀어요. 대단하구나. 영철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값비싼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녁.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철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맛있겠다. 역시 내 음식이 최고야. 많이 드세요. 영철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박 실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영철 씨,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왜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최혜숙 씨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영철이 멈칫했어요. 그건 우연히 8년 전 강남 카페에서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조사했거든요. 박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카페 누가 주선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희가 주선했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최혜숙 씨를 당신한테 보낸 거. 영철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7년 전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눈치챘어요.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죠. 해숙이란 여자를 찾아냈어요. 박 실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용했어요. 당신한테 더 많이 접근하게 만들었죠. 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내 돈을 그 여자한테. 당신 돈이요? 우리 돈 아니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을 당신 명의로 해뒀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걸 젊은 여자한테 다 줬어요. 7년 동안. 옥분아. 그래서 복수했어요. 해숙이가 당신 남은 돈까지 다 가져가게 만들었죠. 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당신은 빈털털이에요. 저처럼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은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섬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사장님이 비용 내주실 겁니다.
요양원?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죠. 영철이 저를 봤어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7년 동안 저한테 침묵했잖아요. 미안해. 이제 평생 침묵하세요. 그 요양원에서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평온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섬으로 향했습니다. 영철을 태우고요. 박 실장이 함께 갔어요. 저는 부두에서 배를 지켜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배. 그 안에 영철이 있었죠. 안녕히 가세요. 작게 말했습니다. 섬 요양원. 외딴 곳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2시간. 한 달에 한 번만 배가 다녔어요. 딸 진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아빠인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유령처럼 살았어. 내 집에서. 진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아빠가 그렇게 살 차례야. 침묵 속에서 2주 뒤 박 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영철 씨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 창밖만 보고 있답니다. 말은요? 안 합니다. 아무하고도. 당연하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원엔 치매 환자들만 있었어요. 영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한 달 뒤, 영철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뻔하잖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3개월 뒤, 저는 6번째 식당을 열었습니다. 제일 큰 규모였어요. 100석이 넘었습니다. 개업식 날,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딸 진아가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엄마 김옥분 개업 축하합니다. 제 이름이 크게 써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다 간 후,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69살. 이제 70살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할지요. 6개월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요양원에서 보낸 거였어요. 이영철 씨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면회 와주시면. 읽다가 접었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어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가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 선택이었어요. 7년 동안 침묵한 건. 그래도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1년 뒤,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식당에서요. 직원들과 딸 진아가 왔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70개가 켜졌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여러분.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슬픈 눈빛이었죠.
지금은 행복한 눈빛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였어요. 이영철 씨가 위독하십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의 인사는 끝났으니까요. 일주일 뒤, 영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딸 진아와 함께요.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철은 혼자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떠났죠. 본인이 좋아하던 그 침묵 속에서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미 7년 전에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딸 진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전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응, 왔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맛있어요. 여기 음식 정말 최고예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그 다음 7년은 유령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김옥분입니다. 온전한 저 자신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